자, 그러면 이제 유럽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돼갈까요? 예, 최근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0.7%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독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네. 예, 독일이 주로 내구재를 생산하거든요. 자동차, 뭐 가전제품, 전 세계적으로 독일 자동차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경기라는 게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자동차도 바꾸고 TV, 냉장고도 바꾸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자동차, 가전제품 안 봐. 그렇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세계 경제 사이클이 좋을 때는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빠질 때는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 경제 사이클이 하락 국면이라 독일 경제가 더 나빠지고 독일 국채 수익률이 한때가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유럽 경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운전하는 느낌이다. 상당히 저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의 최종 목표는 재정동맹이에요. 네. 미 합중국처럼 뭐 공동 국방, 공동 조세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유로가 통화 동맹만 되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만 사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유럽 재무장관 정상회담 많이 하지만요.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별로 의견도 분분하고 더구나 행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까지 가야지 최종적으로 유로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울퉁불퉁한 길이다. 계속 왔다 갔다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브렉시트란 단어가 많이 그리스가 유럽에서 탈퇴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 내년에 미국 경제, 중국 경제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유럽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단어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유럽 경제는 그냥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중국에 되게 의존적이라고 독일 경제 자체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 독일 경제도 쉬워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소재 같은 걸 수입해야 되는데 네. 일본 아니면 뭐 독일이거든요.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면은 중국이 그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독일 경제 나빠지면은 중국 경제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 경제는 앞으로 어떤 건가요? 지난번 10월 달에 소비세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잖아요. 예, 다시 예.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예. 네. 일본 경제가 이제 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디플레이션 원인은 직접적으로 미국이 좀 제공했죠.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협정 유대화에 엔화 가치가 뭐 48%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버렸어요. 금리 내려주고.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이 장기 디플레에 빠졌죠.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라도 물가 2% 목표 설정 무한정 돈을 푸니까 일본 GDP 디플레도 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회복됐다. 그래서 일본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정체 상태, GDP 디플레이가 정체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소비세 인상 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세금을 인상한다고 미소하는데 뭐 저 같아도 미리서 소비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미리서 좀 소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근데 엔달러가 한때 그 123엔 갔다가 지금 최근에 108엔 안팎에서 계속 일본이 더 많이 풀면 일본 엔화가 약세돼야 되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엔화가 약세되기커녕 좀 엔화 강세, 미국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볼 때 일본의 그 수출도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그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그래도 뭐 경제가 정말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내부 문제도 있고 그 재난 문제라든가. 그런데도 엔화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해외 투자 자산이 워낙 많아서 예. 그럴 때마다 엔화를 필요한 만큼 팔아서 해외 자산을 팔아서 예. 들어오니까 엔에 대한 수요가 자꾸 생기면서 그게 예. 이제 상쇄된다. 예. 그래서 한국도 안정적인 외환 관리를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 자산을 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예, 있던가요? 맞습니다. 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19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니까요. 네. 일본의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많아지면서 경상수적자가 많이 나죠. 그럼 그 경상수적자가 금융계정을 통해 아주 해외로 나간대요. 아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이 그 경상수적자 가지고 계속 해외 주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손안의 돈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해외 증권 투자했던 것을 일부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엔화가 안전통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도 지금 최근에 경상수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때 1,000억 달러까지 가다가 최근에 그 700억 달러 안팎됐습니다만은 우리도 그 돈의 지금 절반 정도가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9월까지 보니까 경상수적자가 415억 달러 흑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그 209억 달러가 해외 증권 투자로 나갔습니다. 그거는 뭐 기업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개인, 아니 금융자산 투자. 아, 금융자산. 그래서 이 415억 달러 경상수적자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 그냥 기업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 뭐 일부 그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이 해외로 나간 겁니다. 90년대 일본하고 우리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연금, 뭐 펀드 매니저나 큰 기관 자산운용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들이 지금 해외 증권 투자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에서 벌어들인 돈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땀 흘려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번 돈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한번 사명감을 가져달라. 근데 우리도 일본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경상수적자가 되니까 그 돈이 계속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환율하고도 뭐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경상수적자가 GDP 대비 4%, 7% 경상수적자가 많이 나면은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경상수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환율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경상수적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공급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경상수지가 환율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그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 돈들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돈이 우리 주식을 사면은 우리 기업 투자도 늘어나고 우리 자산 가격도 주식도 오를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한국에 투자될 돈이 예.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텐데 예. 바깥으로 나가니까. 예, 나가니까 그런 건 아쉬운 게요. 근데 왜 나가냐? 그럼 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죠. 근데 한국에 투자해봤자 별로 기대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투자자, 금융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어가니까 지친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돈들이 결국은 저는 뭐 한국 주식시장보다는 앞으로 뭐 해외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물론 국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이 돈 가지고 돈 벌어오면 된다. 옛날에 한 증권회사가 뭐 해외 투자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현대차 한 대 수출하면 얼마를 벌어오는데 금융자산 투자해가지고 그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그때 세계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해야 될 때다. 예.